건배. 와, 시원하다. 먹어봐. 일본에서 얼마나 있다고 오신 거예요? 일본에서는 30년이지.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산 거 아니에요? 훨씬 많이 살았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왜 저래? 궁금한 거 물어보면 좋겠네요.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일본 사람들 되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도 그럴까?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도 그럴까? 그런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백화점이나 뭐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 받는 친절함이 있는데 그분들은 역시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한 접객을 하는 것이고 직장 내에서도 그만큼의 친절함은 아닌데 남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도 상처받고 싶지 않고 선 넘지 않으면서 서로 그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 그게 예의가 바르다면 바른 거고. 서로 불편할까? 이러면서 조심하다가 영영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하고 안 친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불편하는 일도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끼리 우정을 나누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지. 그 사람들만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친해지는 프로세스나 어떤 선택하는 어휘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드라이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 나름 우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도 하니까 결혼도 하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비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분들끼리는 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도 분명히 짜증나고 화내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자고요. 아파트에 살아요. 막 옆집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들려요. 그럴 때는 관리실에 얘기를 하지. 직접 가서 조용히 좀 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안 하지. 만약 오픈된 공간, 식당이나 이런 데서 불쾌할 정도로 떠드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째려보거나 쳐다보지. 강렬한 눈의 비임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지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자카야에 갔는데 즐거우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잖아. 목소리가 서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소란스럽고 이런 데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런 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교토화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돌려 말해가지고 칭찬인 줄 알고 기분 좋게 들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욕이었던 거야. 교토에 있는 언니들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애가 막 떠들고 예의 없이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아유 건강하네요. 이게 애 교육 좀 시키라는 얘기를. 그래 그렇겠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 애가 에너지가 넘치네. 그게 칭찬은 아니잖아. 아니, 그 정도에서 한 발 더 나간다고 하더라 교토가. 얘는 정말 가르치는 보람이 있겠어요. 세다. 세다. 우리가 내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혼자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조직 문화 같은 거 되게 발달해 있고 다 조직으로 일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되게 궁금해져요. 조직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하는 절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한국은 대놓고 갈고요. 너 그러지 마라. 진짜 심하게 갈굴 때는 뭐 인격 모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 같아. 나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인데 내가 얘기하는 건 진짜 현대 내가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갈구는 일은 거의 없어. 특히 대기업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문화가 늘 있으니까 과격한 분들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도 유명한 존재고 불편한 존재, 그러니까 유쾌한 존재는 아니야. 왜냐하면 일본은 늘 이렇게 조화롭게 조용하게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앞에서 지적은 안 하지만 지적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지 인사를 해도 받는 듯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네가 알아야지 그런 공기를 읽어라 하는 그런 문화. 대학교 갓 졸업해서 처음 직장 들어가면 많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많이 혼나고 어떻게 알아요? 걔가 그런 눈치조차 없는 애면 어떻게 해요? 신입사원들한테는 너그러워. 아 너그러워요? 신입사원들한테는 너그럽고 젊은이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됐잖아. 요즘에는 일본도 법으로 종신고용이라는 건 없거든. 오랫동안 일본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고 있는 건데 지금은 뉴스에서 많이 봤겠지만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레이오프 생기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게 이직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야.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귀하니까 더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는 거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가 발전할 수 있게 좀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잘 안 해줘요.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붉힌다든지 이따위밖에 못하겠냐라든지 하고 싶은 마음은 못하는 거지. 좀 더 이렇게 해봐 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라든지 그런 교육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았던 것 같아. 특히 2020년 이후에 파워 허래스먼트 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과하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고 인신공격하면 안 되고 뭐 겉모습이 어떻다든지 출신이 어떻고 어느 대학 출신이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방지법이 생겼을 정도니까 더 심해졌지. 더 칭찬도 못하고 더 어떻게 지적도 못해주고 더 어려운 문화가 된 건 사실이야. 근데 그냥 상상만 해봤을 때 꿈의 직장 아닌가. 대놓고 막 혼내지 않으면서 해고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만 좀 불편한 거 참고 잘 다니면은 평생 다닐 수 있는 건데 꿈의 직장 아니에요?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본 문화는 상사가 네. 어떤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네.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말을 안 한다든지 침묵한다든지 못 본 척 한다든지 모른 척 한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을 고립시킨다는 거지. 사람이 고립되면 얼마나 고독하겠어. 말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나도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딴 부서에 이동을 신청을 해서 가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힘들 때는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어떤 구성원이 기대되는 역할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잘 안 들 때 한국은 일단 갈궈보고 고쳐지는지 본다면은 일본은 그게 될 때까지 따돌리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네. 한 사람이 이제 싫은 내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고쳐지면 모든 사람이 다 따돌리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상사잖아. 네, 네. 뭐 그게 과장이 됐든 뭐 부장이 됐든 사업부장이 됐든 뭐 임원이 됐든 간에 좀 비겁하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 고가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되게 싫어하는 걸 아는데 적어도 그 상사 앞에서는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티를 안 내는 거지. 이런 게 고립인 거지. 그것도 되게 못 견딜 일일 것 같네요. 그럼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지. 오히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딱 뒤끝 없다 이러면 그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지. 뒤끝이 없어 진짜 우리나라가. 있을 때도 있지. 그렇게 갈구고 따돌리기까지 하는 경우도 그렇지. 있어. 그게 다 인간인지라 이런 것도 있어. 공기를 읽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직원이 공기를 딱 읽었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하는 걸 알아서 고쳤다 내지는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게 제대로 된 상사면은 아 노력을 하는구나 하면서 페어하게 대해줄 텐데 인간인지라 한번 찍히면 여러 군데에서 영향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한번 배제되기 시작하면 돌리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그럼 뭐 나도 윗사람들 경영진들이랑 그런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일본은 이직할 때 전 직장의 뭐 상사나 동료로부터 추천서 받거나 그런 제도는 없어? 요구하는 데도 있어.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도 못 받고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수도 있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악랄한 상사는 아니고 악랄한 선배는 아닐 테니까.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빨리 감지하는 편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침묵을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 느끼는 감정도 나 지금 배척받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되게 돼요. 빠른 것 같아. 근데 많이 참는 거지. 그래도 통계 같은 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걸로 계속 나오고 해고는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참고 다니는 거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대부분이 참고 다니지. 괴롭힘이 더 악랄해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상사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런 상사가 사장이라든지 경영진으로부터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사람은 그게 더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그러니까 젊으면은 이제 이직을 해서 또 새로운 삶을 스타트하면 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40대라든지 50대가 되면 그게 그닥 쉬운 일은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옮기긴 쉽지 않죠. 더 좋은 데로 가긴 쉽지 않죠. 그렇지. 그리고 모든 걸 다시 그 나이에서 그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또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웬만하면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다 참아요. 있으려고 참는 거지. 그리고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가족이 있잖아.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자식들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내가 물끄러미 내 사람들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많았지. 그럼 버티면은 제도적으로 이 사람을 차버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부당하게 사람을 해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당하게
어디까지 부당하다는 게 어떤 그냥 업무 성과의 저조 이런 걸로만은 해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르려면. 근데 나는 여태까지 그런 것 때문에 잘림을 당한 사람은 본 적은 없어. 자기가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그냥 모두가 다 침묵하고 나 혼자 고립되고. 이건 법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네요. 해고가 너무 어려우니까 괴롭힘으로 더 악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일본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거기 있어서 그 우울증 같은 거 그거 더 힘든 거니까 빨리 이직하세요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젊은 사람들은 너무 심한데 거기서 참아보겠다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 직장에서 친해지면은 끝까지 직장 동료예요? 아니면 진짜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은 직장 동료가 약간 회색지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어때요? 직장에서 절친을 만날 수 있어요?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인 것 같아. 아무리 많이 겹치고 그래도 내가 봐도 부하 직원들끼리 친해서 맨날 술 마시러 다녀도 제가 나의 친구다 그렇게는 표현 안 해. 그냥 친하다, 술 자주 마시러 다닌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만 사내 뭐 연애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불편하니까. 직장을 관두고도 연락해가지고 자주 볼 만큼의 사이가 될 수 있는지. 대체적으로 1년 안에 끝나. 거의 1년 안에 3, 4년 이렇게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근데 거의 1년 정도에 끝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왠지 보낸 사람도 그리고 간 사람도 정도 있고 가서도 뭐 불편함이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조직은 어떤가,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 같이 굴다가 그만두니까 싹 돌아서고 뭐 그런 스타일도 있나요?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그렇대. 아무도 이제 안 놀아준다 이러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지. 나도 그런 전화 때문에 골프도 치러 가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매정한 것 같아. 분위기상 예의 바르고 늘. 근데 우리나라도 끈 떨어지면 그렇게 하긴 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은 이 사람들 되게 이중적이다. 겉으로만 나이스하고 흉중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정말 그래요? 나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 그리고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관계에서조차 상대방은 정말 우리 친해졌구나, 친구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만 돼요. 아니, 안 그런 것 같아. 아, 지들도 알아요? 의식한다기보다 그냥 아는 것 같아. 서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인사로. 우리 언제 밥 한 끼 먹자. 아, 우리가 그걸 이해하듯이 아, 그런 거지 뭐. 일본 사람들끼리는 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가서 상처받았던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그게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말인 줄 알고 나 되게 얘랑 친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어서 상처받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예의상 하는 말인데 나는 되게 친해졌다고 생각했다가 혹시 되게 실망했다든지. 나는 너무 오래돼서 동화돼 버려갖고 그 이질감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있대? 뭐그 애기들 아줌마들 모임 이런 거 이렇게 끼워줘가지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 와 나는 되게 친해졌다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음날 싹 이렇게 끊긴다든지. 그 엄마들 커뮤니티가 또 무성에 있다 그러더라고. 나는 육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근데 알 것 같아.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배신감 느낄 상황이 그럴 것 있어요? 같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런 것도 알고. 그 앞에서는 안 하는 거지. 그 뒤에 가서 친한 사람끼리,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라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 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하는 거를 익숙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뒷전에 가서 얘기하는 일들이 많지. 여자들은 그래도 얼굴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잘 알겠지. 힘들겠지. 대체 어떻게 생존을 해야 돼 거기서? 그러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안 돼. 아니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은 그냥 머릿속은 꽃받친 채로 막 즐겁게 있다가 왜 나랑 아무도 안 놀아주지 이제? 꽃밭. 귀여워. 머리 꽃밭이라는 게 나는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순화시킨 건 원래 대가리 꽃밭이야. 아, 그런 거야? 뭘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대놓고 얘기 안 해. 공기를 읽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 이거는 진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그러니까 역으로 요즘에 일본으로 가서 취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친절한 것도 부담스러워해.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고. 과공비례. 그리고 뭔가를 물어본다. 우리는 그냥 궁금하고 서로 초면이니까 알려고 하니까 뭐 물어보지 하는 신상적인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애 몇 명이에요,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는 묻지 않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서양이랑 좀 비슷하네. 서양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굳이 얘기하면 그때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 정도 쌓이고 좀 친해진다 이런 느낌인 거지. 나는 그런 게 있었어. 미국 애들이 나는 친해졌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나이 물어보고 하는 일 물어보고 막 쿡쿡 들어오더라. 좀 당황한 적 있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선이 없이 훅훅 들어온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사적인 정보로 스몰 토크 하는 건 또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미국은. 일본은 사적인 얘기로 스몰 토크 많이 하지 않죠. 비즈니스에서는 하지.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잖아. 애는 잘 커요 뭐 이 정도. 그렇지. 그 미국 사람은 스몰 토크 해도 와이프는 언제 만났어 뭐 이런 게 좀 깊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거조차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그럼 물어보진 않고 내 얘기 해줘야지 그러면서 저는 결혼했고요. 저는 아파트도 샀고요. 막 저는 안 차는 이렇게 막 얘기하면 되게 푼수예요. 푼수. 저는 돌싱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 말하지도 않고 묻는 것도 예의가 아니면 서로 그런 얘기를 언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서 이제 조금씩 하라고 사구르라 그래. 뱃속을 알아본다? 뭐 이런 느낌처럼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는 거지. 어렵게 산다. 그 조금씩이라는 게 한 10년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만나면 얘기하는 게 더 진솔해지지. 가족 얘기도 하고 한국에 갔다 왔는데 뭐 어땠다, 하와이 놀러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선물을 사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작은 거지만 사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지. 이렇게 들으면 되게 의리도 없을 것 같고 진한 관계라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또 보면 일본 회사들이랑 거래하는 한국 회사 보면은 그 한 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계속 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은근히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쌓기가 힘들어 처음에. 처음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처럼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 처음에 이 사람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의 친구가 됐다. 정말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들어가기까지가 힘들지 그 사람한테 탁 들어가면 그러면은 평생 가는 관계가 되는 거의 거고. 평생 가는 거지. 큰 사고 치지 않으면. 여기도 배반하거나 확 달라지거나 이런 게 진짜 친해진 사이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찐하게 친해지는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가면은 오래 가는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의가 발라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면 내가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 저 사람한테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건 정말 뛰어났지. 근데 인간관계 하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잖아. 그러면은 그 말대로만 들으면 상대가 상처를 안 주니까 나는 상처받을 일이 1도 없는 거네. 그 일본 사람들은 상처받을 일이 없네. 근데 가끔 그런 상사들도 있고 따돌리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무 말이 없어서 상처받을 수도 있을 거야. 예의가 바르다고 해서 그 사람 얼굴 전체가 예의가 바를 수는 없잖아. 또 그런 불편함도 있는 거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니까 그 안에서도 왜 말을 저렇게 비꼬아서 할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신세지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내가 네가 사는 동네로 잠깐 갈 일이 있는데 하룻밤 묵어가도 될까?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겠네요. 큰일 나지 그러면. 너무 싫지 그런 거. 말할 수도 없어. 상상할 수도 없어. 근데 아주 친한 친구는 하지.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는 거야. 이 사람들이 대체 뭐가 있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상대로 협조를 이렇게 챙길 수가 있을까?